아이를 버린 엄마. 그 말만큼 세상이 빠르게 돌을 던지는 말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자식을 버려? 짐승만도 못한 것. 그런 게 무슨 엄마야?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가차없이.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그 판단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엄마가 사실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으실 겁니다. 당신들이 틀렸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지수 씨를 처음 마주한 건 한 복지관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말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을 보는 순간 그 손이 살아온 시간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고 마디마디 굽어있고 수십 년의 노동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오랫동안 아이를 버린 엄마로 불렸습니다.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마주친 적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은 따라다녔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차가운 시선을 받은 것도 누군가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이야기는 지수 씨가 26살이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지수 씨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예고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6살의 젊은 여자가 2살짜리 아이를 안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빚뿐이었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구했지만 친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며느리와 손자보다 빚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지수 씨는 아이를 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허드레질, 공장 야간 작업, 청소 용역.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아이가 굶는 것이 더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겨울 지수 씨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이웃에 부탁하고 친척에게 연락하고 닥치는 대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지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수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결심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그날 밤 지수 씨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을 쓰다 구기고 다시 쓰다 찢고 결국 동이 틀 무렵에야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편지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민준입니다. 건강하고 밥을 잘 먹는 아이입니다. 웃음이 많고 잠들기 전에 꼭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줄 수 없는 것을 이 아이에게 주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손,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믿음을요. 지수 씨가 선택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들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곳이라고 입양 연계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새벽빛이 채 오르기 전 지수 씨는 아이를 따뜻하게 싸매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인형도 함께 넣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수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볼이 복숭아처럼 통통하고 숨소리가 고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지수 씨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10걸음쯤 걸었을 때 발이 멈췄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안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아이 곁에 있는 한 아이는 굶을 것이고 아플 때 병원도 못 갈 것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걸었습니다. 울면서 발을 질질 끌면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골목 끝에서 지수 씨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회 앞 유모차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지수 씨가 평생 후회한 동시에 평생 옳았다고 믿은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선택을 버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에게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깎아내어 아이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은 없어도 아이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가장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낸 후 지수 씨의 삶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공장, 청소. 예전과 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힘든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뭘 먹고 있을까? 따뜻하게 자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지수 씨는 그 생각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지수 씨가 일하던 식당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 씨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 아이에게 눈이 멈췄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고 웃음이 유독 많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자신의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 민준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닮은 아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수 씨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지수 씨는 조용히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그 시절의 아이를 맡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로 입양이 이루어지는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하지만 그 시절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기록도 불완전했고 절차도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행방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매년 아이의 생일에는 작은 시장에서 아이가 좋아하던 색의 옷을 사서 기부했습니다. 어딘가의 아이가 그 옷을 입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가면 항상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따뜻하게 자고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는 늙어갔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의 민준이를 위한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지수 씨가 6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열어 첫 줄을 읽는 순간 지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지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겪는 42살이 된 어른이었습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다면. 지수 씨는 편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원망한다는 말보다 이해한다는 말이 지수 씨의 가슴을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삭혀온 죄책감이 그 한 줄에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는 복지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관의 작은 면담실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오는 순간 지수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지수 씨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민준 씨였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지수 씨는 40년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민준 씨가 지수 씨에게 전한 이야기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입양된 가정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아픈 적도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양부모님은 민준 씨가 성인이 된 후 입양 당시 받았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 안에 지수 씨가 썼던 빛바랜 편지가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수십 번을. 잠들기 전에 꼭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준 씨는 처음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알고 있던 엄마를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았다고. 지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울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 씨와 민준 씨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쌓아놓은 벽이 한 번의 만남으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침묵이 길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수 씨는 민준 씨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그날 새벽의 이야기, 뒤돌아서서 걷던 골목의 이야기, 40년 동안 매년 생일마다 했던 기도의 이야기. 민준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은 눈가를 훔치면서. 그리고 어느 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이제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평생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로 한 건 지수 씨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민준이가 이해해줬으니까 이제 나도 괜찮아요. 지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저건 절대 이해 못해 라고, 사연도 맥락도 모른 채 결론을 먼저 내린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이를 보낸 그날 새벽 지수 씨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던 그 순간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매년 생일마다 드린 기도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봤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판단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수 씨는 나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습니다. 곁에 있어줄 수 없었기에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는 형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삭히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지수 씨의 진실이 40년 만에 민준 씨에게 닿았듯이 그리고 당신의 진실도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오늘 지수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혹은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